이번 시간에는 제60회 전기기능장을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kV 이하의 가공전선로의 철도 및 궤도에 해당되는 높이를 갖다가 묻고 있는 문제가 되겠죠. 철도 및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 지표상 높이 기본 35kV 이하의 철도 및 궤도를 문구가 들어가게 되면은 항상 몇 메다? 6.5m가 기본이죠. 단 여기에서 160kV를 초과할 경우에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10kV 단수마다 얼마? 12cm씩 가산한다.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사항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나오는 전압이 161kV다. 그러면 160kV, 10kV 단수마다니까 당연히 어떻게 처리해 줘야 된다. 뒤에 있는 161kV의 1kV 때문에 얼마? 12cm를 더 가산해 주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사이리스트 병렬 연결 시 발생하는 전류 불평형. 그러니까 이 사이리스트는 통상적으로 이 사용하는 그 특성이 약간씩 다른 사이리스트를 병렬로 연결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사이리스트 간의 전류 편차가 보통 발생을 하는데, 이 전류 편차가 발생하는 걸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즉 전류 분담을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 것인가, 이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뭘 써야 돼요? 원래는 전류를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는 리액터라든가 혹은 저항에 의해서, 저항을 어떤 저항? 직렬 형태의 저항을 달아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그 전류 분담을 균등화 시켜야 되겠죠. 또한 이거와 더불어 여기 이제 4번에도 나와 있죠. 병렬 연결된 사이리스트가 동시에 턴온하기 위해서는 점호 펄스의 지속 시간이 길어야 되고, 또한 점호 펄스의 상승 시간이 빨라야 됩니다. 즉 상승 시간도 빠르고 긴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럼 여기에서 사이리스트 저항을 병렬로 연결한다 했기 때문에 잘못된 사항이죠. 그래서 이건 2번이 됩니다. 그래서 병렬이 아니라 직렬 연결해야만 전류를 분담, 전류 편차를 갖다가 줄일 수가 있다. 그 다음 PWM 인버터의 특징에 대해서 묻고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PWM, PAM, 요거는 펄스 진폭, PWM은 펄스 폭 변조가 되겠죠. 그래서 전력 회로라든가 제어 회로, 역률 및 효율, 소공성, 스위칭 주파수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봐두셔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스위칭 주파수입니다. 스위칭 주파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전력 손실이 일부 생길 수밖에 뿐이겠죠. 그래서 스위칭 주파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스위칭 손실을 갖다가 더욱더 많이 생기게 될 수밖에 뿐이다. 그래서 답은 이건 2번이 되겠죠. 2번이 잘못된 사항이다. 거기에 비해서 전압 제어 시의 소공성, 즉 응답성이 좋고, 또 여러 대의 인버터의 직류 전원을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PWM 인버터예요. 그럼 그와 반대로 PAM 인버터는 당연히 여러 대의 이 전류원 자체를 갖다가 직류 전원을 갖다가 공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다 별도로 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PWM 인버터가 훨씬 더 많이 쓰이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출력에 포함되어 있는 저차 고조파를 갖다가 성분을 줄일 수 있는 장점 때문에 거의 대부분 다 인버터는 PWM 인버터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된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 동기발전기의 자기여자 현상을 방지하는 방법. 자기여자라는 것은 충전 전류 때문에 전압 자체가, 즉 자기 스스로 그 동기발전기가 여자되어서 위험한 전압까지 계속 올라가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동기조상기를 선다든가, 동기조상기를 설치한다든가, 변압기를 병렬 운전한다든가, 병렬 운전, 그리고 블로 리액터를 설치하고
블로 리액터라는 의미가 병렬 리액터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또한 변압기도 있었고, 여기는 당연히 발전기도 같이 병렬 운전하면 똑같이 되겠죠. 그리고 단락비를 갖다가 증대시켜야 된다. 크게 하면 된다. 그런데 여기서 단락비를 작게 한다 했기 때문에 1번이 되겠죠. 5번에 있는 이진수를 갖다가 16진수로 변환해라. 그럼 이게 16진수로 변환시킬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있는데, 좀 작나? 약간 크게 할까요? 크게 하니까 잘 안 보이네. 자, 이진수는 여기서 주어져 있는 게 10, 10 그리고 1110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4개의 비트씩 나오면 다이렉트로 16진수로 변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8421 코드죠. 즉 여기에 있는 요 숫자가 가지고 있는 디지트가 요 차수다 이거죠. 그럼 이거 얼마 돼요? 8이고 요게 8421이니까 전체에 10이죠. 10진수로 바꾸면. 그 10이라는 10진수를 갖다가 뭘로 16진수로 하게 되면은 1, 2, 3, 4, 5, 6, 7, 8, 9 다음에 10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가요? A가 들어갈 것이고, 이거는 8421이니까 당연히 얼마 돼요? 14가 됩니다. 14가 되니까 16진수가 16이 F니까 그럼 15, E 그리고 그렇죠. 0부터 이게 14를 의미하니까 14는 E가 되겠죠. 그럼 요거를 10진수로 표시하게 되면 이 크기가 바로 얼마가 된다? 요게 10이라는 의미고 요건 14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E가 14, F가 15, 16진수가 되면은 1, 0 이런 형태로 다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3번이 될 것이고, 6번 같은 경우 송전솔로에서 복도체를 사용하는 주된 목적이 뭐냐? 바로 복도체를 사용하게 되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어떤 것 때문에 코로나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러면 1번은 복도체, 회로가 2개의 회로가 되니까 인덕턴스는 어떻게 돼요? L은 감소가 돼야 되고 병렬이니까 C는 회로가 여러 개의 회로가 일어나기 C는 증가가 되겠죠. 그리고 전선 표면의 전위 경도는 당연히 감소가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거 이외에 선로의 리액턴스가 당연히 감소가 되니까 송전 용량이 증가한다든가, 그리고 전체의 전선의 단면적은 그대로 두고 전선 직경 자체만 증가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7번은 삼상 배전 선로의 말단의 늦은 역률 80%, 200kW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필요한 콘덴서 용량을 갖다가 구하라는 문제가 된다. 콘덴서 용량 구하는 문제 Q는 P에 탄젠트 세타1에 탄젠트 세타2 이렇게 쓰겠죠. 여기서 있는 P 출력은 항상 단위가 뭘 써야 된다? 킬로와트 해야 된다. 고로 여기에 이미 200kW라고 주어져 있고 탄젠트에, 그리고 세타1 최초에 있는 역률이 늦은 역률이었습니다. 코사인 세타1이 0.8이었다. 그럼 세타1은 이걸 반대로 넘기면은 아크 코사인 0.8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겠죠. 탄젠트의 아크 코사인. 그 다음 여기서 문제가 콘덴서를 접속하여 선로 손실을 최소화한다. 선로 손실이 최소화된다는 의미 자체가 역률을 얼마로 운전하겠다? 1로 운전하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1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이 뒤에 있는 것은 제로의 크기가 되니까 앞에 있는 것만 계산을 하게 되면 얼마 나온다? 150 kVA 이렇게 쓰겠죠. 4번이 될 것이고,
8번 같은 경우에 선간거리와 지름 D가 주어져 있다. 그럼 원칙적으로 이 대지정전 용량 CW 구하는 식이 얼마가 되냐? 로그 2에, 로그 10이죠. R에 D에 0.02413 마이크로페라 퍼 킬로미터라고 씁니다. 그럼 여기서 R의 의미가 바로 뭐다? 반지름을 얘기하고 D는 선간 거리를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미 지름 D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반지름을 넣어줘야 되니까 당연히 어떻게 2분의 D라고 써줘야 되겠죠. 2분의 D. 그리고 그때 직경이 2 라지 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 된다? 로그에 D분의 4D에 0.02413 이렇게 풀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여기에 있는 3번이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항상 어떤 거 주어진 게 동일한 우리가 공식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항상 변화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꼭 D인지 R인지 혹은 뭐 지름인지 반지름인지 이런 거를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겠죠. (9번은) 극수 4, 회전수 1800rpm 되어 있을 때 한상의 코일이 83이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전기자 원선을 갖다가 Y결선으로 하게 되면 현재 동기발전기에 주어져 있는데 전기자 원선이 Y다. 그럼 동기기 자체는 원칙적으로는 V는 Y결선을 한다는 얘기는 현재 주어진 전압값을 단자전압이 무슨 값이다? 즉 단자전압은 바로 선간전압을 의미한다 이거죠. 고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유도발전기의 동기발전기의 식 4.44 kWf의 W 파이라는 식 앞에다가 항상 뭐를 곱해줘야 돼요? 루트 3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게 Y결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루트 3에 4.44의 kW 권선계수가 0.96이고 주파수 F 안 나타나 있죠. 즉 동기속도는 P분의 120F라는 식에서 극수가 4극이고 120F에 이거는 1800이다. 고로 주파수는 얼마 나온다? 60Hz가 나오겠죠. 이걸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W값 한 상당 권수죠. 한 상의 코일수가 83이고 이때 자속이 0.3웨브입니다. 요걸 이렇게 계산하니까 이 값이 얼마 나온다? 11,029V가 되겠죠. 그걸 얼마? 11kV가 된다. 3번. 10번에 이중 농형 전동기를 갖다가 보통 농형 전동기에 비해서 다른 점. 일반 농형 전동기보다 이중 농형을 쓰게 되면 좋은 점이 바로 뭐다? 기동 전류는 줄이고 또한 기동 토크는 증가시킬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동 전류를 적고 기동 토크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동기를 이중 농형 전동기라 그런다. 즉 어떤 데에 기동 정지가 빈번한 곳에 사용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11번) 같은 경우 이러한 그림에서 계기 X, 여기에 있는 X가 뭘 의미하느냐, 뭘 측정하느냐는 얘기죠. 그럼 이 앞에 있는 이게 뭐예요? Y결선의 중성점이 접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T라고 이미 주어져 있고요. 그러면은 중성점 접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A, B, C 세상에 해당되는 불평형 전압에 의한 영상전압을 검출하는 회로가 바로 여기가 X가 지시하는 게 바로 영상전압이 되는 것이다. 이걸 영상전압을 측정하는 회로가 되고요. 12번은 SCR을 턴온 상태에서 온 상태에 된 후에 양극 전류를 감소시키면은
양극 전류의 어떤 값에서 SCR이 ON 상태에서 OFF 상태로 된다. 이때 양극 전류가 뭘 두고 얘기하는 것이냐? 바로 뭘 의미한다? 유지 전류죠. 그 말은 유지 전류가 어느 이하 정도 되었을 때, 즉 제로나 역방향으로 되었을 때 바로 어떤 문제가 생긴다. 즉 SCR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은 게이트가 되고 에노드가 되고 캐소드가 되겠죠. 여기에서 최초의 전류를 도통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이 게이트, 그 게이트 전류의 최저 전류를 갖다가 뭐라 그런다? 레칭 전류라 그러죠. 즉 여기에 에노드 자체 내에서 최소한 흘려야 되는 게 80mA 정도가, 게이트는 오로지 뭐예요? 신호만 주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그 다음에 게이트 전류는 필요가 없죠. 단지 에노드에서 캐소드로 어느 정도, 즉 유지 전류 정도를 계속 흘려주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이 유지 전류 이하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게이트의 상태와는 관계없이 SCR이 오프가 되는 것이다. 이때의 전류를 뭐라 그런다? 유지 전류라 그런다. 13번은 전압비의 전달 함수 문수입니다. 즉 V1, V2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녀석이 바로 1차 입력이고 이게 출력 V2입니다. 그죠? 그러면 전달 함수의 개념 자체는 항상 1차분의 2차, 즉 입력분의 출력에 대한 비율이죠. 그럼 여기 있는 거를 임피던스로 다 환산시키면 되죠. 뭐 돼요? LS와 CS 원분의 1이 직렬 연결입니다. 그죠? CS분의 1 이렇게 되고, 출력에서는 CS분의 1 하나밖에 뿐이죠. 이거를 CS에 대해서 통분시키면은 LCS제곱 플러스 1에 CS분의 1 나오죠. 없어지니까 남았는 게 LCS제곱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를 여기에 있는 사항과 동일한 사항을 찾아내니까 어떻게? 분자분모에다가 LC분의 1을 곱하자. 곱하니까 크기의 값이 얼마 나온다? 요거는 S제곱 나오고 여기는 LC분의 1이 되고 분자도 LC분의 1이 되어 있는 4번에 해당되는 값이 나오겠죠. 이게 바로 전달 함수가 되는 것이다. 14번은 두 개의 자기 인덕턴스 L1, L2가 존재할 경우 상호 인덕턴스도 M으로 되어 있을 때 두 결합계수가 1이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어떤 형태로 푸느냐? 결합계수 K는 L1 곱하기 L2 이렇게 되죠. 여기서 K 이꼴 1이니까 1을 대입하니까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양변의 제곱을 취하게 되니까 M제곱은 L1, L2 이런 형태가 되겠죠. 15번은 권수비와 전압 변동률이 주어져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1차 단자 전압을 요구를 하겠죠. 물론 전압 변동률의 개념 자체는 2차로 할 경우에는 2차 전격분의 2차 무브와 마이너스 2차 전격 곱하기 100 이런 형태로 풀이를 합니다. 물론 여기서 100분율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 결론은 V2N이라는 것은 1 플러스 변동률의 V2 제로죠. 무브와 C를 기준으로 했을 때 V2N 이런 값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권수비라는 의미가 바로 V2분의 V1에 대한 크기인데 여기서 변동률 전에 있는 V2 제로로 해도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V1이라는 것은 권수비 곱하기 V2 제로, 즉 V1의 크기는 권수비의 1 플러스 변동률의 V2N 이런 형태로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권수비가 52로 주어져 있고 1 플러스 변동률이 2%니까 0.02 그때의 전격 전압이 115다. 이렇게 하니까 이 크기의 값이 5865 그죠? 4번이 됩니다. 16번은 주택 배선에서 금속관 또는 합성 수지관을 공사를 할 때
전선을 2.5 스퀘어 단선으로 배선하려고 한다. 다 해놓은 상태에서 비닐 테이프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전선 상관에 가장 편리한 게 바로 와이어 커넥터가 되죠. 와이어 커넥터에 있으면 별도의 테이핑 처리나 기타 이걸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17번에) 비투자율 3,000, 자로의 평균 길이, 단면적 주어져 있고, 감긴 횟수도 주어져 있고, 이럴 때, 전류를 흘렸을 때 저축되는 전자에너지 묻습니다. 전자에너지 기본식 WL은 2분의 1 LI 제곱이죠. 그럼 여기서 전류값도 주어져 있는데 L 값을 모릅니다. 그럼 L 값부터 찾자. L은 전체 자로의 길이에 대해서 μ0, μs의 면적과 감안하는 횟수에 대해서 이런 공식을 가지게 되죠. 그럼 전체의 평균 자로의 길이 50cm니까 메다로 바꾸니까 0.5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에 비투자율 3,000 그리고 면적 30 요거를 메다 제곱으로 바꾸게 되면 마이너스 4승이 곱해지겠죠. 그리고 거기서 감안한 횟수가 425니까 425 제곱까지 이렇게 하니까 L 값이 얼마 나오냐면은 4.08 헬리가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2분의 1에 4.08 제곱에 전류값이 얼마? 전류값이 0.5 하니까 요 크기에 해당되는 저축된 에너지가 0.51주루가 된다. 2번 되겠죠. 어, 18번에 있는 이 문제는 단상교류 위상제어를 하기 위해서 현재 Vm sin 세타의 값이 입력 전원으로 주어져 있을 때 사이리스터 T1과 T2에 대한 턴원, 즉 교류죠, 그죠? 교류를 갖다가 양방향으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교류 위상 제어 회로입니다. 그래서 출력도 이런 파형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이것은 출력 전압에 대해서 시료값을 묻고 있으니까 시료값은 최대 전압을 루트 2로 바꿔놓는 값으로 일단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각각에 주어져 있는 이 점호각 알파에 대해서 순서대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최초의 알파, 그 다음에 2 알파 형태로 가는 걸로 답을 찾으면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1번이 되고요. (19번에) 전동기 외함과 권선 사이의 절연 상태를 점검한다. 그럼 절연이니까 당연히 절연 저항계가 필요하겠죠. 그거를 메가라 그럽니다. 메가. 절연 저항계의 다른 이름이 메가죠. 모스 FET를 갖다가 드레인 전류는 무엇으로 제어하는가? 즉 모스 FET는 바로 게이트 전압으로 드레인 전류를 제어하죠. 즉 전압 제어 소자가 됩니다. 모스 FET는 바로 게이트 전압으로 드레인 전류를 제어한다. 그 모스 FET는 어떤 뭐 할 때 사용하는 것이냐? 고주파용 또는 고속 스위치용 소자가 되겠죠. 고속 스위치용 소자가 되고, 그래서 굉장히 큰 고입력 임피던스를 가집니다. 고입력 임피던스를 가지고 열에 안정적이고 잡음이 비교적 적은 시간이 되겠죠. 그리고 게이트 캐패시터에 따라 가지고 시간에 따라서 이제 충전 시간에 따라서 턴온 시간이 결정되는 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번은 두 대의 직류 분권 발전기가 있다. G1, G2가 병렬 운전할 때 G1의 전류 분담을 증가시키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G1 자체의 여자를
여자를 크게 하니까 당연히 뭐가 전압이 증가하겠죠. 전압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부하 분담을 증가할 수밖에 뿐이다. 이렇게 되고, 여기에 분권이 아니라 어디에서 동기기에서는 동일한 그 특성을 가지는데, 동기기에서는 역률은 어떻게 돼요? 반대가 되죠. 역률은 도리어 부하 분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결과가 온다. 감소하는 결과가 온다. 요거는 분권 발전기니까 직류 발전기라서 거기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22번) 반파 정류회로에서 정류전압 220을 얻는다. 순수 반파입니다. 필요한 2차 상전압은 어떻게 되느냐. 원래 ED 값을 구할 때는 파이분의 반파니까 루트 2의 2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에 전압 강화 성분이 있으니까 항상 주어진 게 뭐 전압 강화 성분만큼 뺍니다. 그래 하니까 0.452에 마이너스 2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럼 이 최종식 이식 가지고 풀면 된다. 근데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건 바로 뭐예요? 2차 상전압, 요 2의 값을 구하는 거죠. 그럼 2를 요 소문자 2를 더러 반대로 보내면 되니까 2D 플러스 2, 직류전압 플러스 2 했는 거를 0.45로 나눴는 값이 바로 2차 상전압 2 값이 된다. 직류전압 220 플러스 50을 0.45로 나누니까 그 크기가 얼마? 600V. 3번이 되고요. 23번에 단상 전파 정류를 현재 있는 여기에 있는 것은 다 브릿지형 단상 전파 정류 회로가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건 바로 뭐냐? 현재 플러스의 극성이 있는데 항상 에노드가 존재할, 캐소드가 존재할 것. 즉 여기가 에노드, 캐소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원래 여기에 플러스 극이 가서 마이너스를 흘러가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요 크기에 다 플러스 극이 오도록 화살표가 다 가도록 만들면 된다. 그럼 여기에 플러스 극이 표현되어 있죠. 다 플러스 쪽으로 뭐가 화살표가 가도록 하고 그 중간에 있는 두 개의 선에다가 어떤 것을 교류 입력을 넣어주면 되는 회로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형태로도 이제 전에 문제가 나올 수가 있었죠. 그럼 이게 만약에 플러스다. 이게 그럼 반대쪽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가요? 교류 AC가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플러스 쪽으로 다 화살표가 가도록 하라. 이 뜻이 되겠죠.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로 표시할 수도 있다. 여기 플러스 극을 다 뭘로? 이렇게 생겨있는 화살표가 가도록 만들어라. 24번은 전기자 권선에 의해 생기는 전기자 기전력을 없애주고 주자극의 중간에 작은 자극으로 전기자 반작용을 상쇄하고 또한 정유에 의한 리액턴스 전압을 상쇄하여 불꽃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다? 보극이 되겠죠. 보극.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뿐만 아니라 정유를 양호하게 하는 전압 정유의 특성이 된다. 25번은 화양유 저장소의 안에는 금속관공사나 케이블 공사를 이용해서 그까지 배선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을 찾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용하는 대지전압이 얼마여야 돼요? 300V 이하여야 되고 또한 그 전기기기기구는 다 전폐형으로 해야 되고요. 전폐형 300V 이하 맞고 그리고 케이블을 전기기구에 인입할 때 인입기에 케이블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또한 전기설비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과전류 차단기를 어디다가 이 화양유 저장소와는 별개로 즉 취급자 이외에는 조작할 수 없도록 그런 안전장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전용계팩이나 과전류 차단기에서 화약류 저장소까지는 꼭 케이블 공사로 어떤 거 케이블 공사도 지중 케이블 공사로 해야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은 바로 3번이 되겠죠. 26번은 가로 세로 면적이 주어져 있는데 사용하고 있는 용도가 상가입니다. 그러면은 제곱미터당 사용할 수 있는 부하율이 얼마냐? 30VA per 메다가 되겠죠. 메다 제곱이 되겠죠. 즉 표준 부하 밀도가 30VA입니다. 그러면은 분규 회로수 N이라는 것은 전체 부하 상정, 부하를 상정해 놨는 게 얼마냐? 그럼 당연히 이게 30VA per 메다 제곱이니까 1제곱미터당 30이 필요하다. 그럼 당연히 여기에서는 전체 부하 상정을 VA로 하기 위해서는 면적이 필요하겠죠. 25m에 8m 하니까 이게 6,000이 나와요. 6,000. 그럼 이렇게 전체 6,000 부하를 얼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전압과 그리고 여기서는 별도로 이렇게 15A 분규 회로라고 주어져 있지만 분규 회로가 주어져 있지 않더라도 하나의 회로는 몇 암페어? 15A 회로가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1.81이 나와요. 1.81이 나오면 소수점이 하는 무조건 절상입니다. 그로 몇 회로? 2회로가 되겠죠. 2회로. 어, 27번에 트랜지스터 회로에 5V를 펄스 한 개를 RB 저항을 가해서 넣었다. 여기에 이런 전압을 가해서 넣었다 이거죠. 이렇게 냈을 때 출력 파형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 회로에서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 C182로 즉 에미터 자체가 접지되어 있는 저 트랜지스터 이 회로는 뭘 의미해요? 바로 낫 게이트를 얘기해요. 낫 게이트. 회로 자체의 구성상.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신호 자체를 주어지게 되면 여기에 있는 5V가 V0라는 파형으로 나가지 않고 다 제로가 되어버리겠죠. 고로 이러한 파형이 나올 때는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 도리어 반대로 나오는 이런 파형이 나올 것이고 반대로 그 다음에 다시 제로 값이 나오는 이런 값이 될 것이다. 그럼 여기가 원래 5V가 되겠죠. 여기 5V 들어갔을 때는 바로 0V가 나오는 낫 게이트가 되고 이게 끊어졌을 때 다시 5V가 나오는 회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의미 자체가 바로 낫 게이트를 찾는 문제가 됩니다. 28번에 전력 원선도의 가로축과 세로축은 뭘 의미하느냐. 전력 원선도의 의미 자체가 바로 전력 원선도, 바로 전력을 표시해야 되겠죠. 고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게 바로 실수축이 되니까 여기는 유효 전력이 되고요. 여기는 무효 전력이 됩니다. 그때 여기에 있는 두 크기가 이제 주어지겠죠. 원선도가 주어져 있을 때에 이 반지름이라든가 나올 수 있는 반지름 R, 여기서 여기까지 있는 반지름 R의 값은 바로 B의 ES 곱하기 ER, 즉 송전단 전압과 수전단 전압을 곱해놨는 것이다. 이게 바로 B의 특성이 바로 임피던스 특성이잖아요. 그죠? ES 곱하기 ER. 그래서 반지름의 크기를 물을 수도 있고 또한 뭐 여기서처럼 가로축과 세로축을 물으니까 당연히 가로축은 유효전력, 세로축은 무효전력 되겠죠. 4번이 되고 또한 여기서 물을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은 이 전력 원선도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을 물을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바로 과도 안정, 극한 전력과 그리고 손실, 코로나 손실은 여기서 알 수가 없다. 그러면은 요거 이외의 모든 것은 다 어디에? 전력 원선도에 다 표현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29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전화번이 두 개가 있고 또한 A, B 사이에 저항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중첩의 원리로 풀기도 상당히 구하기도 조금 복잡해질 거고 또 키리호프 법칙도 그럴 거고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편하기 쉬운 게 바로 밀만의 법칙을 적용하면 굉장히 구하기가 쉽습니다. 밀만의 정리 즉 어디에 여기에 있는 AB에 걸려있는 전압 VAB는 분모가는 보통 저항분의 1을 취하죠. 저항 있는 거 다 합니다. 여기서는 80분의 1 이럴까요? 그 다음에 100분의 1 또 저항도 또 있죠. 부하저항 20분의 1까지 이렇게 되는 거를 80분의 1일 때 6V죠. 6분의 R분의 V이니까 80분의 6 그리고 이거는 2분의 100분의 2 이런 형태로 하니까 통분을 시킵니다. 분모를 얘를 800으로 시키면은 8 플러스 10 플러스 16이 나오고요. 16이 여기 40 나와야 되죠. 20이니까. 그리고 분자도 800으로 통분을 시키니까 16 플러스 요거는 60 그러니까 요게 60이 나오고 요게 16이 나오겠죠. 이래 나오니까 크기가 58분의 76이 됩니다. 하니까 1.31V가 되겠죠. 자, 여기에 걸려있는 전압이 1.31이다. 그럼 I2 전류값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당연히 R2분의 VAB 전압으로 하면 되겠죠. R2가 20이고 1.31 하니까 크기가 0.065 암페어가 된다. 그래서 이게 1번 답이 되겠죠. 30번은 부하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역률 1로 운전 중인 동기전동기의 계좌 전류를 감소하면은 바로 동기전동기에 대한 문제가 되죠. 동기전동기는 이런 형태로 되니까 그때 역률이 1이다. 출력 자체가 P1, P2, P3 이렇게 되죠. 여기서 이거는 여자 전류고 이건 전기자 전류에 해당이 된다. 그럼 여자 전류 자체 내에서 여기는 부족 여자, 여기는 과여자가 되겠죠. 즉 C로 동작, 이건 L로 동작을 하는 것이다. 부족 여자라는 의미 자체는 지상 역류를 갖다가 공급하는 것이고 과여자는 진상 역류를 공급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됐을 때 역률 1일 때보다는 항상 어떻게 됩니까? 전기자 전류는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고로 계좌 전류를 감소시킨다는 의미는 이게 밑 파트가 되니까 부족 여자에 해당이 되어서 뒤진 역률로서 즉 늦은 역률로서 전기자 전류는 증가하는 결과가 된다. (31번에) 엔트랜스 캡은 바로 저압 인입선 공사 시 전선관 공사로 넘어갈 때 전선의 끝부분에 사용하는 걸 갖다가 엔트랜스 캡이라 그러죠. 그래서 인입구에서 전선관 공사로 넘어갈 때 빗물의 침입을 방지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사용하는 게 엔트랜스 캡이 되고요. 32번은 여기서 전격 출력이나 철선과 동선이 주어져 있을 때 역률이 80%일 때 효율이 최대라 했다. 이때 부하율을 갖다가 구하는 문제다. 그러면은 현재 그 부하율 n분의 1이라는 것은 원칙은 철선과 동선이 같을 때 최대 효율이 되죠. 어떨 때? 100% 부하일 때.
부하일 때 최대 효율이 된다. 그러나 철손과 동손이 이러한 부하율을 가지고 있을 때 여기 n분의 1로 표현하는 것은 1보다는 작다라는 개념으로 n분의 1로 표현해 놨고 다른 책에서 그냥 m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하율을 구할 경우에는 n분의 1은 동손과 철손으로 되어 있죠. 제곱을 떼고 여기 루트를 씌우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철손과 동손만 가지고 효율을 구할 수가 있겠죠. 200분의 150. 아니 이게 0.866. 즉 86.6%에서 즉 87%에서 최대 효율을 낼 수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될 것이고 33번에 정류회로에서 교류 입력의 상수를 갖다가 증가하면 입력상이라는 것은 단상보다는 삼상 이렇게 되겠죠. 반파보다는 전파 이렇게 됐을 때 맥동 주파수와 맥동률은 어떻게 되는가? 당연히 상수가 증가하게 되면 맥동률은 감소하고 주파수는 증가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겠죠. 그래서 보통 단상 반파, 단상 전파, 삼상 반파, 삼상 전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출력값은 얼마냐면 보통 0.452, 0.92, 1.172, 1.352 이런 형태로 표시를 하죠. 그리고 맥동률은 121%, 1.21, 이거는 0.48, 48%, 이거는 17%, 0.17, 이거는 4%, 0.04. 그리고 맥동 주파수는 요게 단상 반파를 F라고 두고 전파니까 EF가 되고 반파니까 F고 삼상이니까 앞에 3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전파니까 EF니까 앞에 삼상이 있으니까 6F가 되겠죠. 그렇듯이 이러한 맥동 주파수는 상수가 혹은 반파보다는 전파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맥동률 자체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상수와 반파보다는 전파 쪽이 훨씬 더 맥동률이 작아지는 결과가 오겠죠. 그래서 이거 보면은 맥동률은 낮아지고 맥동 주파수는 도리어 높아지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 이외에는 뭐 정유 효율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40.8%, 이거는 81.6% 이래 되겠죠. 그리고 40.6%고 81.2%죠. 그리고 이게 삼상 반파와 삼상 전파에 대해서는 주로 정유 효율에 대해서는 잘 안 물어요. 그 이유는 96.7% 혹은 99.8%가 되니까 굳이 이거는 거의 뭐 1에 가까우니까 정유 효율에 대해서는 굳이 문항 출제가 상당히 힘든 것이 되겠죠.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다. 그리고 34번 같은 경우요. 자, 이 문제는 원칙적으로 수전단 전압이 66, 그리고 선로의 리액턴스와 수전단 역률이 주어져 있고 단거리 송전선로의 전압 강화율이 주어져 있습니다. 원래는 모든 우리나라의 송전단, 수전단 전압은 삼상 3선식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VS 전압은 수전단 전압 플러스 전압 강화가 되겠죠. 그럼 VR 플러스 요거는 삼상이니까 루트 3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럼 이건 66,000 플러스 루트 3의 전류값이 100A, 저항 R이 10, 그때 역률이 0.8이고 리액턴스가 15죠.
무효율은 0.6이 됩니다. 이런 형태로 하니까 68944V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전압 강화율 E는 입실로는 VR분의 VS-VR이니까 결론이 요 뒤에는 여전압이에요. 그럼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넣어보면은 66kV니까 66,000에 68944 -66000 하니까 이게 0. 뭐 곱하기 100 할까요? 하니까 4.48V % 이렇게 나와야 돼요. 동일한 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풀어야 된다. 원칙적으로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은 3상을 기준으로 이해해서 풀어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3상이라는 문구 자체도 없었고 하니까 어떻게 다른 형태로 여기 있는 요 루트 3을 제외하고 풀자 이거죠. 그래서 이게 VS는 VR 플러스 VR이 이제 66,000이죠. I가 100이죠. 100에 10 곱하기 0.8 플러스 15 곱하기 0.6의 형태로 하니까 VS 전압이 67,700V가 나옵니다. 고로 이런 형태로 계산을 하니까 얼마? 2.58%가 나오죠. 그래서 답은 4번 답이 돼요. 4번이. 그러면은 이 문제를 풀 때는 처음부터 단상이라 놓고 푸는 게 아니라 3상부터 일단 먼저 풀어보고 여기에 해당 답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단상의 형태로 문제풀이를 해드렸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나라 송전 전압은 다 3상 3선식을 기본 근거로 하고 또한 전압 자체가 66,000이니까 3상 3선식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에 답이 없는 바람에 어떻게 이런 형태로 단상으로 풀어갖고 계산을 했다는 겁니다. 단상으로 풀었다. 그리고 35번 같은 경우에 전압비가 3300에 110 되어 있습니다. 계기용 권수비가 주어져 있죠. 그럼 2차 전압이 105V였다. 그럼 110보다 약간 낮겠죠. 그러면 3300보다 무조건 낮은 전압이 나옵니다. 그러면 3150이냐 3000이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1차 전압, V1의 전압은 현재 주어진 이 105V에다가 어떻게 PTB 그냥 그대로 적용시키면 되죠. 그러니까 얼마? 3150V가 된다. 3번 답이 되겠죠. 36번 같은 경우는 직류 직관전동기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토크와 전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직관은 토크는 전기자 전류의 제곱에 대해서 비례한다. 고로 토크는 최초에 있는 토크가 100이었고 그때 나중에 토크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100일 때의 전류가 20A였고 그거를 40A로 증가했을 때 토크는 얼마냐. 그리고 단위는 여기서는 단위가 뉴턴미터였는데 그 최종 답에서는 킬로그램미터로 되어 있죠. 그로 안에 거 곱하고 바깥에 거 곱하니까 T-는 20분의 40의 제곱의 100. 요까지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뉴턴미터가 됩니다. 단위가. 거기다가 얼마? 9.8로 이렇게 나눠지니까 이 크기가 뭐가 되는 것이다? 바로 킬로그램미터가 되겠죠. 하니까 얼마? 40.8 킬로그램미터 이렇게 돼요. 하니까 2번. (37번은)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스위치 S를 닫았다. RL 직렬 회로죠. 근데 여기서 뭐라 물었어요? VL에 걸려있는 전압도 주어져 있고 DT분의 DI가 주어져 있죠. 고로
VL에 걸려있는 전압은 뭐다? L의 dt분의 di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건 뭐예요? 렌즈의 법칙입니다. 그죠? 고로 VL의 전압이 얼마? 60이고 L은 dt분의 d가 30A/s니까 여기서 L 값은 얼마 된다? 2헨리가 되겠죠. 38번에 이렇게 이제 A, B, C 세 개의 그 논리식으로 주어져 있는 변수가 이렇게 세 개가 되어 있을 때 얘는 풀이하는 게 가장 쉬운 게 바로 뭐다? 카르노맵이죠. 그럼 이게 A, B가 되고 이거 C라 되자. 그만. 이렇게 그리면 되죠. 됐을 때 여기가 0, 0, 0, 1, 1, 1, 1, 0 이렇게 해놓고 이거는 0, 1. 그러면은 먼저 A, B가 1, 1이고 C가 0니까 요거죠. 두 번째 1, 0, 0, 1, 0, 0 요거. 세 번째 A, B, C, A바, B바, C바니까 0, 0, 0죠. 요거고. 네 번째 A, B에 C 요거. 그리고 A, B, C 요거. 이렇게 되죠. 그럼 묶을 때 어떻게 묶어요? 무조건 2의 승수배로 묶습니다. 뭐 1승이면 2개, 2승이면 4개, 3승이면 8개 이렇게 묶을 수가 있죠. 요래 묶으니까 얘가 어떻게 된다? 여기서 변화가 없는 거 요거죠. A. 이쪽에서는 C는 0에서 1로 바뀌었으니까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묶을 때 여기에 있는 요면과 요면이 서로 붙어 있는 거니까 이렇게 묶어야 되겠죠. 이렇게 묶으니까 여기서 변화가 없는 것은 일단 요거는 C바가 되겠죠. 이쪽에는 요 단자에서는. 그리고 여기서는 바로 변화가 없는 건 B가 있습니다. B인데 B가 크기가 0죠. B바, C바 하니까 두 개에 더하니까 이런 걸로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답이 이게 3번 되겠죠. A 플러스 B바, C바 하는 형태. 39번은 단상 3선식이 되어 있을 때 설비 불평형률. 원래 단상 3선식의 설비 불평형률은 얼마 돼요? 40% 이하여야 되죠. 그러면 설비 불평형률 구하는 식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분모는 2분의 1에 여기에 있는 전체의 부하를 다 더합니다. 다 더하니까 0.8 플러스 1 플러스 0.5 플러스 0.5 플러스 0.8 플러스 5 이렇게 되죠. 전체 부하를 다 더하니까. 분자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 있는 N상을 기준으로 해서 큰 데서 작은 거를 빼요. 그럼 여기에 있는 이 OKVA는 A상과 B상에 동시에 걸쳐져 있으니까 부하 분담으로 봐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도 2.5, 여기도 2.5 걸리니까 이거는 제외를 시키는 겁니다. 그럼 요 위에 있는 요게 더 크죠? 요거 3개를 더하니까 이건 2.3이 나오고 여기 밑에 있는 거 2개 더하니까 1.3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곱하기 100 하니까 23.3%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전체 부하를 갖다가 2분의 1로 하면 돼요. 3상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3분의 1로 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 답이 1번이 될 것이고. (40번은) 평행판 콘덴서에 있어서 전압이 일정할 경우 극판 간격을 2배로 하면은 전개의 색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묻는 게 전개의 색이 E다 이거지. E는 D분의 V죠. 그래야 그 단위가 볼트 퍼 메다가 될 거니까. 그럼 여기서 극판 간격을 2배로 한다는 얘기는 2D의 V 되니까 이게 2분의 1의 최초에 가지고 있는 게 그럼 이걸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기서 2-는 이래갖고 그럼 이게 최초의 전개의 세기의 2분의 1이 된다. 4번이 되고 41번 같은 경우는
옥내에 시설한 전동기에 전동기가 소선될 때 자동적으로 이를 저지하거나 경보하는 설비를 해야 된다. 이때 이 장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뭐냐? 바로 어떤 경우냐면은 상시 취급자가 있을 경우에, 감시할 수 있을 경우, 이때는 이런 장치 안 해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전동기 구조상 혹은 성질상 과전류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과전류 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에, 그 다음에 전원 측 전류로부터 과전류 차단기 15A짜리, 만약 이게 배선용 차단기면 20A짜리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러면은 굳이 필요 없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전격 출력이 얼마? 0.2kW 이하인 경우, 아주 소규모 전동기일 경우에죠. 전동기일 경우에. 그래서 이게 200W 이하니까 2번 되겠네요. 그죠? 네. (42번은) 500루멘 광속을 발산하는 전등 20개를 1000회배, 1000제곱미터의 방에 전등했다. 평균 조도 얼마냐? 그럼 여기도 이제 조명률과 관광보상률이라는 이러한 문구 자체가 딱 들어있으면은 어떤 식을 쓴다? 펀 이꼬르 EAD 요 식을 씁니다. 그러면 E는 면적과 관광보상률 분의 펀. 면적이 아까 1000이었죠. 관광보상률 1.5고 조도 자체가 500루멘, 그리고 조명률 0.5, 개수 20개 하니까 크기가 얼마냐면 3.36수. 1번 되고요. 그리고 변압기 단락 시험에서 2차 측을 단락했습니다. 그래서 1차 측 전압을 가하면 큰 단락 전류가 흘러서 변압기가 소선된다. 이럴 때 전격 주파수 전압을 서서히 증가시켜 1차 전격 전류가 될 때까지 변압기 1차 측의 전압을 갖다가 물었으면 전압. 이걸 갖다가 임피던스 전압이라 그러죠. 이 임피던스 전압은 변압기 내의 임피던스 강화를 갖다가 알아내기, 전압 강화를 갖다가 알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44번은 다음 논리식을 간소화해라. 형태가 A 바 플러스 B의 B 바의 전체 바죠. 여기 바가 빠졌네요. 그죠? 예. 그럼 이거는 드모르강 법칙에 의해서 여기를 나눴습니다. 잘라낸다 이 말이죠. 자르면 요 밑에 있는 요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지죠. A 바바 도트 B 바 그리고 플러스 B 바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는 없어지고 어떻게 요래 곱하고 요래 곱합니다. 그러니까 분배 법칙을 이용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요것도 위에 없어지죠. A 플러스 B가 나오고 B 바 플러스 B가 되니까 이건 뭐 1이죠. 고로 A 플러스 B로 표현되는 3번이 답이다. 그리고 접지재료의 구비조건 45번 묻습니다. 바로 얼마만큼의 전류 용량을 흘릴 수 있어야 되느냐, 또 땅에 묻어놨을 경우에 부식성이 어떠냐, 그리고 어느 정도 시공하기 유리하냐. 그럼 해당이 안 되는 것은 내전압성이 되겠죠. 전압성은 해당 사항이 없는 사항이고, (46번에) 인버터 제어라고 해서 전압과 주파수를 동시에 변환하는 제어 방식 VVVF, Variable Voltage, Variable Frequency 해서 아예 문제 자체의 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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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자의 형태로 그대로 나타나 있죠. 공식의 형태로.
47번은 요거는 부스트 컨버터 회로인데 여기에서 10ohm의 부하에서 소비되는 전력 무수입니다. 컨버터니까 당연히 DC 전압이 나오겠죠. 그러면 소비되는 전력 출력 P는 R분의 V제곱이라는 식을 써야 된다. 뭐 저항은 이미 15ohm이라 주어져 있고 문제는 출력에 있는 여기 V0 전압이 얼마냐 이것만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스트 컨버터의 입력과 출력에 대한 식은 1-D분의 1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즉 입력과 출력의 B는 1-D, 듀티 B라 그러죠. 0.6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럼 이게 V0죠. 고로 V0는 1-0.6분의 1의 입력의 값이 Vs의 전압이 20V였죠. 하니까 V0의 크기가 얼마냐 하면 여기 50V가 나와요. 그럼 여기가 50의 제곱. 하니까 이게 250W. 그러니까 4번 되겠네요. 인버터의 스위칭 소자와 역병렬로 접속된 다이오드, 이걸 갖다가 환류 다이오드 혹은 프리필링 다이오드라 그럽니다. 바로 부하에서 전원으로 에너지가 회생될 때 통로가 되는 게 바로 되겠죠. 이걸 갖다가 환류 다이오드 혹은 프리필링 다이오드라 그러죠. 49번은 저하복내 배선을 금속관 공사에 의해서 시설하는 경우에 대해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전선은 오개형 비닐 전련 전선 사용해야 된다. 오개형 비닐 전련 전선 쓰면 안 되죠. 전선은 굵기에 관계없이 연선을 사용해야 된다. 아닙니다. 10스키아까지는 연동선일 경우 단선을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콘크리트에 매설하는 금속과의 두께는 1.2mm 이상이어야 된다. 이건 맞는 말이 되고요. 옥내 배선의 사용 전압이 600V 이하인 경우에는 3종 접지해야 된다. 이건 특 3종 접지해야 되겠죠. 3종 이게 잘못됐죠. 50번에 크기가 다른 세 개의 저항을 병렬로 연결할 경우 설명으로 옳은 것은 크기가 다른 저항을 병렬로 연결했습니다. 그러면은 병렬 연결하면 뭐가 같아야 돼요? 전압이 똑같아야 되죠. 그래서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모두 같고 또한 이때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값은 서로 다르겠죠. 51번 같은 이런 회로는 여기에 있는 게 바로 익스크루시브 OR 회로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10, 1로 만약 주어져 있다. 이걸 그레이 코드로 바꾸라 그러면은 얘는 그냥 그대로 내려오고 요 두 개는 플러스해서 뒤에 있는 그 올림 자리는 빼고 나머지만 내려옵니다. 그죠? 1이고 요것도 1이고 요건 1로 하니까 뭐 돼요? 두 개 더하니까 제로가 나오고 올림이 1이 발생하죠. 올림은 빼고 나머지만 표시를 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1110 이런 코드를 뭐라 그런다? 그레이 코드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를 뭘로? 익스크루시브 OR 회로로 표현해 놓은 것을 갖다가 이진 코드, 그레이 코드라 그럽니다. 52번에 지중해 매설되어 있는 케이블의 전식, 정기적인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설비를 해야 되는가? 바로 직류 배류법, 그리고 선택 배류법, 그리고 강제 배류법, 희생이죠. 희생 양극법, 그리고 외부 전원법, 이런 것을 사용을 하게 된다. 대책이 아닌 것은 바로 자립배양법. 이렇게 4번이 될 것이고 53번에 지선과 지선용 금가를 연결하는 금구를 갖다가 지선 로트라 그럽니다. 2번
유도지 운동기에서 슬립이 커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거는 전체 다를 봐야 돼요. 회전수 N은 1-S의 P분의 120F가 되니까 이게 상승하니까 회전수는 어떻게 돼요? 감소하겠죠. 그리고 2차 주파수 F2는 S의 F1 되니까 슬립이 커지니까 F2는 같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기 답은 2번이 되겠죠. 2차 효율은 이타2는 1-S 되니까 슬립이 커지게 되니까 2차 효율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죠? 기회적 출력 PK는 1-S의 2차 입력 이래 되죠. 슬립이 커지게 되니까 기회적 출력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력 감소, 2차 효율 감소, 회전수도 감소인데 2차 주파수만 증가하게 되네요. 그죠? 55번부터는 공업 경영 파트인데 이항 분포에 있어서 일어날 확률 PX 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요거는 그 분포도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x의 n에 px의 1-p의 n-x로 표현한 여기는 4번이 되고요. 56번에 5개월 단순 이동 평균법에 의한 6월의 수요 예측. FT는 여기 있는 것 전체 다를 다 더하죠. 100 플러스 110, 120, 130, 140 이거를 5로 이렇게 나누면 되죠. 나누니까 얼마 나온다? 120대가 나온다. 그래서 이게 1번이 되고 57번에 샘플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고 있죠. 샘플링에서 먼저 취락 샘플링에서는 취락 간의 차는 작게, 취락 내의 차는 크게 한다든가, 그리고 제품 공정의 품질 특성에 주기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개통 샘플링을 적용하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주기적인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개통 샘플링을 사용하면 안 되게 돼 있죠. 그리고 58번 같은 경우에 설비 보전 조직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에서는 보전 작업자가 각 조직상의 각 제조 부분의 감독자 밑에 두는 바로 부분, 이게 부문 보전이라 할 수도 있고 부분 보전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해놓은 것을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거 이외에 여기 있는 것처럼 집중 보전, 그리고 지역 보전, 절충 보전 이런 것도 있겠죠. 예를 들어 지역 보전 같은 경우는 특정 지역에 보전 요원이 완전히 배치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집중 보전은 공장의 모든 보전 요원을 한 사람의 관리자 밑에 두는 방법,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조직으로 해놨는 거죠. 조직상 집중해 놓은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절충 보전은 말 그대로 이제 지역 보전이나 혹은 부분 보전, 집중 보전을 여러 가지를 섞어서 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특징이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보전, 부분 보전, 절충 보전, 집중 보전에 대한 사항입니다. (59번은) 표준시간 설정 시 미리 정해놓은 표를 활용하여 작업자의 동작에 대한 시간을 산정하는 시간 연구법을 뭐라 그런가? PTS법이라 그러죠. PTS법. 그리고 관리도의 사용 절차를 나타내는 것 중에서 관리도의 사용 절차를 순서대로 배열하게 되면은 여기서 먼저 관리하는 제품의 종류를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관리해야 할 항목을 선정을 하고, 그리고 관리도를 선정하고, 나머지 시료를 채취하고 측정하여 관리도를 작성하게 된다. 그래서 해당되는 게 바로 3번이 되죠. 디귿, 기읍, 니은, 리을 형태로 풀 수가 있겠습니다.